1840, 50년대에 들어서며 카메라 기술은 진일보합니다. 빛을 통해 들어온 사물의 모습을 종이 위에 캡처하고 보관하고 이를 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발견과 함께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노출 시간을 줄이는 등 여러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근대 카메라의 모습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카메라의 발명으로 인해 르네상스 이후 자연의 생생한 재현이라는 회화의 목표는 한계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화가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그린다 해도 카메라가 찍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그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몇몇의 젊은 화가들은 회화의 목적과 화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들의 고민은 본 것에 대한 재현을 출발점으로 했기 때문에 낭만주의보다는 사실주의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조리개의 셔터가 순간적으로 빛을 캡처하듯 화가가 바라보는 자연의 찰나의 순간과 화가가 받는 느낌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는 두 청년에 의해 주로 주도되었고 1870년을 전후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청년 중 한 청년의 마음의 사랑이라는 강렬한 빛을 안겨주었고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영원한 모델로 남았던 여인의 스토리와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했다 거센 비난을 받고 낙선전에 전시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은 당시 큰 방향을 일으켜 매우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데요. 2년 후인 1865년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려 파리 살롱전에 출품하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나무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흰색 돗자리에 비쳤을 때 이를 회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3명의 주요 인물들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로 채워넣기로 합니다. 그가 존경에 맞지 않던 천사를 데려오면 천사를 그리겠다던 사실주의 화가 구스타베 쿠르베, 예술학교 동기이자 가장 친했던 친구 프레드릭 바지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던 18살의 전문 모델 까미유 동시외각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훗날 빛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입니다. 1865년 파리 살롱전 출품 시한까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그는 그림을 둘로 잘라 출품했으며 이들 모두 전시됩니다. 모네는 이렇게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까미와 뜨거운 연인의 관계로 발전한 모네는 그 이듬해인 1866년 까미유를 모델로 한 초록 드레스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남기는데요.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습니다. 비록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린 작품이지만 검정과 초록색의 간결한 색채 대비 옷의 구겨짐, 질감의 사실적 표현 등 매우 세련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해 파리 살롱전을 준비하던 모네는 까미유를 모델로 정원의 여인들이라는 2.6m의 큰 작품을 출품하지만 식상한 주제와 표현력 부족으로 낙선합니다. 특히 살롱의 심사관들은 모네의 거친 붓터치를 맹비난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시점 단일화를 위해 땅에 도랑을 파 그림을 아래로 내려 윗부분을 그린 것으로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 모두 까미 혼자서 취한 포즈입니다. 또한 당시 유행하던 옷을 그리기 위해 잡지의 사파 등을 참고해 그렸고 마무리는 야외가 아닌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으로 이들은 1876년 아들 장을 얻습니다. 그러나 모델이라는 직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모네의 아버지께 이런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작품은 1868년 오찬이라는 작품으로 햇살이 드는 평화로운 어느 날 까미오와 아들 장이 함께하는 오찬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빛, 그림자, 색채 등을 이용해 창문을 통해 식탁에 비추는 빛을 표현하려 한 노력이 보입니다. 1867년 후원자 고디베르로부터 몇몇 작품을 의뢰받아 이 당시 모네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1868년
벤느크로의 셋내 강변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까뮤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강물 위에 비춰지는 빛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며 그렸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이곳저곳을 떠돌던 까뮤의 뒷모습에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 이듬해 모네는 가난했지만 같은 꿈을 향해 달리던 르누아르와 약 2개월간 시간을 보내며 보기발이라는 곳에 위치한 휴양지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라 그레누이에라는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출렁이는 물결의 모습을 붉은 붓터치로 매우 정교하고 세심하게 표현했는데요. 까뮤를 그렸던 작년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그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870년 구스타브 크루베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지만 모네의 아버지는 끝내 이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으며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가 트르빌슈르메르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해변가를 배경으로 양산을 쓴 까뮤를 그린 작품인데요. 엄밀히 말해 이들은 신혼여행까지 가서 휴식 대신 이를 선택합니다. 눈부시게 밝은 태양 아래 모네의 눈에 비친 찰나의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까뮤의 모자는 빛과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감각적 빛의 느낌 그 자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품 역시 비슷한 컨셉이며 까뮤의 옆에 오른쪽 여인은 그를 화가로 이끈 스승이자 멘토였던 의젠 부댕의 부인으로 추정됩니다. (1870년) 보불전쟁이 발발하자 징집을 피하기 위해 모네 가족은 런던으로 피난을 갑니다. 모네는 이곳에서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의 풍경화 작품에 깊은 영향을 받고 그가 사용한 색채와 빛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런던에서는 까뮤를 모델로 한 단 한 점만의 작품을 남기는데요. 까뮤가 긴 소파 위에 책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의 효과를 그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모네 가족은 프랑스 근교 아르장퇴유로 이사 오는데요. 이곳에서 1878년까지 살며 모네를 인상주의라 불리우게 하는 작품 등 몇몇 유명한 작품들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까뮤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그늘 아래 보다 또렷한 얼굴과 옷의 형태를 가졌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햇볕이 그녀의 치마 위에 군데군데 훅 뿌려져 마치 노란색의 꽃들과 햇볕은 연속적인 율동감을 가는 하나의 형태와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까뮤의 트레드 마크인 양산과 흰 장갑을 낀 모습을 매우 가까이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렷이 그렸으며 뒤편 저 멀리에는 아들 장과 하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양귀비 풀숲 언덕을 따라 내려오는 까뮤와 장의 모습으로 여름날 구름 낀 파란 하늘과 녹색의 풀, 붉은색의 양귀비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의 모습은 매우 목가적이며 여유가 넘쳐납니다. 벤치에 앉은 슬픈 표정의 까뮤와 정체 모를 남성이 뒤편에 서 있는 작품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슬퍼하는 까뮤와 그녀를 위로하는 남성의 모습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875년 어느 여름날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의 까뮤와 아들 장을 그린 작품입니다. 등 뒤에서 비춰오는 빛과 그림자, 술술 불어오는 바람에 나부끼는 흰 드레스와 얼굴의 망토, 파란 하늘과 태양빛이 반사된 흰 구름, 녹색과 노란색의 들풀들, 자연의 일부인 듯한 까뮤와 장의 모습, 또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특이한 구도. 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모네는 그가 바라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여름날 오후의 느낌을 시각과 촉각을 동원해 표현했습니다. 사무라이가 그려진 빨간 기모노를 입은 까뮤를 그린 작품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모네가 당시 프랑스에 불던 자포니즘 유행에 힘입어 그림을 팔아 돈을 벌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년 전 결핵으로 고생하던 까뮤는 1878년 둘째 미셸을 낳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는데요. 모네의 가족은 1879년 모네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에르네스트 오셰데가 살고 있는 베테유로 이사해 같이 삽니다. 자궁암 증세까지 있었던 까뮤를 치료하느라 모네는 그림을 그려 파는 족족 치료비로 지출하지만 결국 그녀는 1879년 9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모네는 사랑하는 아내 까뮤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는 훗날 그녀의 얼굴빛이 변해가는 것을 관찰하며 그린 것은 그에게 극도의 고통과 기쁨이었노라 고백합니다. 화가와 모델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로 발전됐고 더욱 깊어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가와 모델의 관계는 그들의 삶 그 자체로 진화합니다. 한평생 그녀의 얼굴에 비춰지던 빛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던 모네는 그녀가 임종하는 순간 빛이 아닌 죽음의 그림자로 인한 안색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까뮤는 모네와 함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델로서 역할을 다했고 모네 또한 그녀의 다양한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며 이 둘은 부부로서 관계를 완성합니다. 누구보다 까뮤를 사랑했던 모네는 그녀의 죽음 이후 인물화를 거의 그리지 않는데요. 아마도 모네는 까뮤의 얼굴에 비치던 빛보다 더 찬란한 빛을 그 어느 누구에서도 찾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